(2022학년도) 글로벌 하담 기독학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 글로벌 하담 기독학교의 교육 철학과 또 교육 방향에 대해서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하담 기독학교장 오재수 인사드립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학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소망교회를 통해서 이 학교를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위해서 또 교사들을 한 분 한 분 부르셨고, 2021년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귀하게 불러주셔서 21년도 우리 학교를 개교했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요. 제가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교육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시작된 지가 한 30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제가 다 이렇게 하려면 1시간 가지고 되겠습니까? 2시간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이게 몇 시간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좀 짧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 입학 설명회를 하고 나서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 현장의 이야기,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더 많이 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입학 설명회 방향을 우리 실제 우리 선생님들이 발표를 좀 몇 개 하려고 합니다. 빨리 마치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인생의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글로벌 하담 기독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름에 써 있습니다. 하담입니다. 그 하담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담은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담겨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성공적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담아줄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실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학교에서 쓰는 용어로 아이들의 실력이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저희 학교에서는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고, 이 모든 교육 과정에 여기서 출발하고 이것을 담아내고 결국 결론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This way, that way. 자,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지금 학교 선택입니다. 참 여러분들은 귀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선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배정해 주는 대로 아이들을 그냥 보내면 됐습니다. 너무 친절하죠. 다 정해줘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를 선택하는 갈림길에서 여러분 와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학교를 내가 선택해 줄 수 있다는 것, 아이에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좋은 학교를 선택해 주고 싶어. 너를 위해서. 그런데 이 전라북도에서 학교 선택의 기회를 가질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상위 1%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공교육 그냥 배정되는 대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내 자녀를 선택해서 나는 이 학교를 내가 보내야 되겠다. 내 사랑하는 아이 평생 영향을 미칠 학교의 선택, 이거는 상위 1%입니다. 자녀에게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서 상위 1%에 해당하는 학교 선택을 내가 해주고 싶다. 그런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학교를 선택합니까? 사랑하는 저 아이 잘 키우고 싶은 것입니다. 잘 키운다는 것, 우리 부모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잘 키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또 부모님들마다 다 다르고요, 시기마다 또 다 다르고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또 변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잘 키운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잘 키운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여 세상 어느 분야 어떤 곳이든 심겨진 그곳에서 영적 리더가 되게 한다. 저희는 분명한 이 교육 목표를 가지고 이런 인재상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는 거다. 여기에 의미 하나들을 다 설명하게 되면 길어지니까 여러분 갖고 계신 브로셔에 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적 리더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으로 갈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으신 곳으로 아이들이 가게 될 것이라고, 저희가 믿음으로 잘 키웠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찾아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우리는 영적 리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아이들이 영적 리더 선언문을 매일매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실력 있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새소망교회 또는 자기 섬기는 교회에 이름을 넣어서 말합니다. 나는 새소망교회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믿음 좋고 성실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을 닮아 섬기고 세우고 살리는 섬세살 리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영적 리더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진다면 너무 좋죠? 네, 이대로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리의 목표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이 학교를 세우신 줄 저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순종이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물음표가 3개가 있죠.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선택의 기준,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고요. 어느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3가지 기준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학교는 제일 안전한가? 이따 또 설명을 들으시면서 판단해 보십시오. 이 학교는 정말 안전한가? 두 번째, 이 학교는 가장 강력한가? 세 번째, 이 학교는 최고 탁월한가? 저희의 핵심 가치는 3가지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내 아이가 진짜 제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인가? 저희 교사들의 마음입니다. 일에는 실패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에는 실패하지 말자.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두 번째, 내 아이가 진짜 제대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강력한 곳인가? 우리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아이들의 실력을 쌓아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이들의 인생에서 너무 필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어느 분야 어떤 곳으로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 분명히 실력입니다. 그 실력의 정의가 저희는 따로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실력을 쌓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답이 없다면 저희 학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실력을 진짜 제대로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실력이라고 하는 저희 뜻은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 것으로 잘 만든 것, 그것을 저희는 이제 실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공부했다의 뜻이 일반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뜻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내 것으로 잘 만들었느냐, 남을 주기 위해서 내 것을 먼저 잘 만들었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세 번째는 진짜 제대로 섬세살 리더가 될 수 있는 탁월한 곳인가? 섬세살 뜻은 섬기고 세우고 살리는, 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러한 곳인가? 이것을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학교인가? 이렇게 여러분 판단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교훈입니다. 학교의 교훈, 바로 예수님께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잘 살자.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학교 할 때 항상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의미를 다 담아서 한 문장으로 말하면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실력을 쌓는 글로벌 하담 기독학교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정신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저희 학교의 구체적인 교육의 목표와 실제적인 교육의 내용이 궁금하신 시간일 줄로 압니다. 이어서 교육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1학년 들어와서 고3 졸업 전, 즉 12년의 시간 동안 저희는 333, 3000, 2000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자, 333은 뭐냐면 학생 한 사람이 3가지 언어를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 영어를 시작했고요. 중국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국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엔의 공식 언어인 6가지 언어 중에 3가지 언어를 완전히 마스터해서 네이티브 스피커를 만났을 때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또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게 할 것이고요.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24개 언어를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로제타 스토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24개 언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고, 그 중에서 특히나 6개국 언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접해보면서 그 중에 3가지 언어는 완벽하게 마스터
마스터해서 졸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은요 1인 3악기인데요. 피아노를 올해 저희가 시작했고 바이올린, 플룻과 같은 클래식 악기와 또 드럼, 베이스, 일렉 기타와 같은 모던 악기, 현대 악기를 병행해서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에 세 가지 악기를 마스터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은 세 가지 운동인데요. 저희가 올해 태권도를 시작했고요. 이어서 내년도 또 내후년도 이어서 계속해서 학생들이 세 가지 운동을 충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아이들을 이끌어 가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천 2천은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에 한 사람이 한글책 3,000권, 영어 원서로 2,000권, 총 5,000권을 읽고 졸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목표하고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333, 3천 2천이 개인적인 실력을 쌓는 목표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창조 질서를 저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에 한 번 성경을 완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2년 2번에 걸쳐서 성경을 완독하고 이제 졸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열심히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졸업 전에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완필하는 것을 목표로 학생들이 열심히 비전 예배 때마다 시상식도 거행하면서 참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비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 교사들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함께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한 달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고 방학을 이용한 신앙 캠프와 각종 신앙 성장 프로그램들을 계속 도입하고 아이들이 신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양육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역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교내 그리고 국내, 국외 다양한 봉사활동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력을 쌓는 이유는 결국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자기가 자기를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는, 섬기는, 살리는 그런 섬사달 리더로 세우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 한 학기, 두 학기 지내면서 놀라운 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최고 학년이 5학년인데요. 우리 5학년 학생들이 1학기쯤 중반해서 선생님들에게 건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식을 섬기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배식 선생님이 물론 계시고 음식 요리를 해주시지만 본인들이 선생님께서 반찬 4가지, 5가지 이렇게 함께 담아주기 어려워하시는 걸 보면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5학년 학생들이 자기들이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학생들이 매 점심시간마다 2명은 배식을 참여하고 2명은 저희 방역과 거리뛰기를 아이들 후배들을 이렇게 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그렇게 섬김의 영역에서 벌써 섬세사를 리더의 출발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해외적으로 아이들이 계속해서 섬김의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나가고 아마도 이런 분위기라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많은 섬김의 모습들을 보여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은 주간 특별활동과 연관 특별활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브로셔 20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 내용 중에서 특별히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스마트 러닝에 대한 부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주간 활동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아까 우리 학생들이 3,000권의 한글책과 또 2,000권의 영어 원서를 읽는 것을 목표로 독서에 대해 강조하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독서가 학생들의 실력을 마치 아날로그 방식으로 향상시켜주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이 스마트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해 나갈 디지털 인재를 위한 중요한 교육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아이패드를 도입하고 이 스마트 러닝을 통해서 아이들이 IT와 컴퓨터 활용 능력을 함양시켜 나가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 창의, 융합, 협업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창의적이고 또 주도적인 자기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보고 그것을 발표해 나가는 훈련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소위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과학 선생님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실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확실히 빠릅니다. 이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보고 발표해 나가는 능력을 보면서 정말 입을 쫙 벌릴 수밖에 없고 야 역시 아이들은 달라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도 그 현장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학교는 예로부터 중요하게 여겨왔던 독서와 앞으로를 위해 중요한 스마트 러닝을 병행함으로써 과거 그리고 미래를 이어갈 현재의 글로벌 리더로서 준비될 수 있는 시간들을 맞이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관 활동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내용은 매달 각종 과목에 대한 캠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수업, 과학, 독서 캠프가 매달 올해도 진행했고요. 내년에도 이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방학을 통해서 신앙 캠프, 봉사 캠프, 또 역사 탐방 캠프, 또 해외 단기 선교 캠프, 어학 캠프 이러한 부분들을 코로나가 풀리는 대로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하담 가족들, 즉 여러분 우리 학부모님들과 교사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함께하는 가족 캠프도 코로나 때문에 올해 진행을 못해서 너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코로나가 좋아져서 함께할 수 있는 가족 캠프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이야기도 하고 또 학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도 할 수 있는 특별한 캠프도 저희가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스스로의 의견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발표해 나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준비된 자녀들로 계속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시간표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8시 30분부터 우리 학생들의 첫 교시가 시작됩니다. 이 첫 시간에 창조 질서 그리고 내년부터는 영어 루틴이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5시까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들 가운데에서 저희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시간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예체능이 함께 중간중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피아노와 태권도 이러한 시간들 이 함께 준비되면서 아이들이 2시간 정도 공부하고 또 예체능을 함께 경험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1학년 학생들조차도 8시 반부터 5시까지 지루하다 길다 힘들다라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이번 학기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예체능 활동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학생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을 경험해보고 또 섭렵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잘 갖추어진 인재를 양육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후에는 동아리, 독서토론, 또 하이패드, 이 물로켓 이런 프로젝트 시간들을 통해서 역시나 일반 공교육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과 또 연계 활동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등교와 하교 시간에 루틴을 통해서 영어, 수학, 특별히 기초 과목에 대해서 아이들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나가는 타고난 실력을 갖춘 아이들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 2학기에 한번 접목시켜서 진행해 봤는데 아이들의 반응이라든지 성과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정말 저희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루틴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학교의 교육 목표와 실제 교육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하담 기독학교 영어 교사 김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영어 교과목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 전달을 드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 내리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일반 학교 영어 교육 시스템에서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있고 또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학원에 가고 또 수능이 끝난 이후에는 대학에 가서 다시 필요한 스펙 점수와 또 스피킹이 부족해서 또 회화 학원에 드나드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과와 효과에 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마음만 불편하고 또 다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본론으로 하담에서 제시하는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면 영어를 우리 아이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다시 말해 어떤 부분들을 극복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3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소리의 차이입니다. 한국말에는 없는 영어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단어마다 강세가 있고 또 문장을 말할 때 리듬이 있습니다. 이 소리들을 드러낼 수 있고 또 그들처럼 소리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어순의 차이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양 사람들과는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또 그들은 자기 우선적인 사고를 하고 그렇게 말의 순서를 만들어 갑니다. 한국말은 어순이 좀 바뀌어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지만 영어는 어순이 바뀌면 의미가 바뀌거나 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사용 환경입니다.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일반 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있죠. 더군다나 일주일에 몇 시간 채 되지 않고 또 상황별 표현 몇 개를 배우고 다시 내신이나 수능, 시험 공부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가 말하기를 아이들은 LAD,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언어를 학습이 아닌 습득을 한다는 것인데 사춘기가 지나면서 대부분 서서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수많은 실제 영어 소리들을 듣고 따라하고 또 책을 겸하여 읽으면서 영어를 습득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꿈꾸는 그 언어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대에서 배웠던 문법 번역식 수업을 지양하고 실제 원어민의 소리와 상황이 담긴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원서 읽기 등을 통해서 영어를 가르치고자 하는데요. 첫째, 원음을 듣고 발음, 강세, 리듬 훈련으로 영어 소리에 익숙해지고 또 많은 문장들을 듣고 따라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순서와 상황에 쓰이는 표현들에 익숙해지고 또 몸으로 체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발표들, 원어민 선생님과의 시간과 피드백을 통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영어를 좀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최대한 많이 조성해 주는 것이 저희의 계획이자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또 초창기이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즐겁게 또 효과적으로 언어를 습득해 가고 있는지 훈련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Hey! Don't share my books! Mommy! Your mommy's car! Hey!
like to share. Do you wanna play? I'm doing collect. Whatever is the matter, Caillou? You don't look very happy. I've got nobody to play with. Don't you have any friends? No, I don't. Look, I got dressed all by myself. Ah, I can see that. And you did a very good job. But it's so ugly. I don't want to be late for the circus. The circus? Oh no, Caillou, that's not today. Gilbert, I dreamed about a tiger. Daddy's taking me to the circus today. He promised. I'm getting dressed all by myself. Daddy will be so happy. Oops. Oh! Ouch! Oh no, I forgot to brush my teeth. It's okay, Kai. It's just a toy snacky. Yes, but it was a frying monster and the scratching monster is in my room. You probably just imagine you're something, Caillou. Hey, those are my blocks. Mommy! Your mommy's gone. Hi, I'm Clementine. What's your name? Caillou. That's Leo. He doesn't like to share. Do you want to play? I'm doing cards. See, here's an apple, and that's a banana, and this is resin toast. You can eat them though, they're only pretend. Do you like daycare? I love staying in my grandma's there. That's where you stay when your mom and dad are busy. She's an artist. When I get to play with paint, and blushy, and paper, and crayon, and chalk, and color pencils. We got all that stuff here. Oh boy! I'm going to paint a robin. All the cutouts about robin seed. That's worse! Hi guys, my name is Toyam. Today's topic is about myself. I have 4 things to tell you about me. First, it's my dream. I want to become the president of our country because I want to make people happy. Secondly, it's about my personality. I'm an active person, so I like sports and I like talking with my friends. Thirdly, it's about my hobby. I like watching Netflix because there are so many TV shows that I like. Finally, it is to live apart from my family. I wanna decorate my room and I wanna do what I want freely. So far, I talked about my bucket list. To see the New Year sunrise, to travel around the world, and to live alone. So that's all for my bucket list. Thank you for listening.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방법으로 실제 소리들을 듣고 따라하고 또 책을 겸하여 읽고 직접 써보고 또 발표해 보면서 훈련을 계속 지속해 나아간다면 어떤 차이와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는 또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둘째는 독해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 문법 용어 때문에 영어가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고 또 거꾸로 해석하느라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문장 자체를 상황으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 힘은 곧 각종 시험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이전에 가르쳤던 아이들을 통해서 또 경험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회입니다. 아이들이 영어로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고 독해력을 갖추어 시험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분야에 도전하고 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저의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인해서 무시받거나 불편함을 겪지 않고 영어를 도구 삼아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어 교과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과학교과 발표를 맡게 된 과학교사 이성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발표하기 앞서서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이 도대체 뭘까요? 저는 항상 물어보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어떤 그림인지 알아요? 계란 아니에요? 계란. 또 여쭤보겠습니다. 비행기요? 비행기. 좋습니다.
뭐 다양하게 또 생각하고 계시겠죠. 비행기 모형인 것 같고 뭐 말씀해주신 대로 안에 뭔가 달걀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비행기 안에 탁구공은 몇 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모형에 탁구공이 몇 개 들어갈지 생각해 보셔도 되고, 또 저희가 실제 타고 다니는 그 비행기 안에 과연 탁구공은 몇 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죠. 네, 한 번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만 개, 3만 개. 여기 30만 개. 30만 개. 좋습니다. 또 각자 또 생각해 주셨겠죠. 사실 이 문제는 구글 회사 아시죠? 구글의 입사 면접 문제였습니다. 구글이라고 하면 저희 전 세계를 주도해 가고 있고 또 선두해 가고 있는 기업이죠. 구글 면접까지 왔다면 그 전에 서류 전형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자질, 스펙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검증되었기에 지금 면접까지 왔을 텐데, 그렇다면 구글 입장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뽑고 싶고 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스펙들도 검증된 사람들한테 본인들에 맞는 전공이나 또 다양한 지식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은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죠. 비행기 안에 과연 탁구공은 몇 개 들어갈 수 있을지. 과연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정답보다는 바로 과정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냈을 때 정작 출제했던 구글조차도 답을 알고서 출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즉 이들이 면접자들에게 요구했던 거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맞추냐 안 맞추냐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해결하고 어떠한 사고로 어떠한 논리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을지, 그것에 더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계의 흐름, 또 이 선도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지금 정답보다는 이런 과정에 집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때 과연 저희 나라 교육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한 번쯤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학문 특성상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창의력입니다. 두 번째 호기심, 또 세 번째 디테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능력, 또 네 번째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개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을 정말 아우를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습관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질문하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력이라는 것은 뭔가 창조해낸다는 그 능력인데,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당연히 질문은 뒤따를 수밖에 없고요. 뭔가 호기심을 갖는 그 자체가 또 질문한다는 것이고, 또 그냥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어떤 현상을 더 집중해서 더 보이지 않았던 것까지 집중해서 관찰해 보려고 하는 그 능력, 그러다 보면 생각지 않은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질문할 수도 있고, 네 번째 논리인데 내가 뭔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반문도 해보고 반박도 해보면서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반박하고 스스로 논리력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되게 굉장히 두꺼운 책들 또 많이 있네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사람들이 독서를 강조하는가? 아마 학부모님들 다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고 또 중요하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독서가 가져다주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간접 경험도 할 수 있고, 또 한 책이 나오기까지 또 수많은 그 작가의 집필한 사람의 수많은 생각들 또 적었지만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또 나름의 논리와 또 나름의 완벽한 문장들을 바탕으로 책이 출간이 되잖아요. 그 완벽한 문장들 또 나름의 갖춰져 있는 논리들을 읽음으로써 오는 유익들도 있고요. 독서의 유익은 너무나도 많죠.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독서의 학년에 제한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2학년 학생이 중학교 학생이 읽어야 될 도서를 못 읽을까요? 혹은 아이들이 성인들이 읽을 만한 소설이나 다른 유형의 어떤 책들을 못 읽을까요?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아이들도 충분히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시중에 잘 아실 만한 책이실 텐데 아이들 이런 Y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기 옆에 보시면은 초등과학 학습 만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목들을 보시면 독 있는 동식물, 핵과 에너지 등등 우주 다양한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물리라는 파트 제목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제목부터 한번 보시죠. 1학년 아이들이 이런 거 읽고 있는데 말리실 분 계신가요? 핵과 에너지 딱 하면 벌써 어려운데, 우주 하면 뭔가 어려운데 애들이 막 읽고 있으면 너 그거 왜 읽어?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읽어? 이러시지 않죠? 물리 벌써 이름만 들어도 너무 싫은데 애들이 막 읽고 있으면 이거 벌써 읽으면 안 돼 이런 거 이러지 않죠? 충분히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이 방금 물리라는 책의 목차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힘과 운동 해가지고 힘의 합성과 평형, 중력, 관성, 마찰력, 탄성력,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전류, 전압, 정전기유도, 도체, 부도체, 반도체, 여기 뭐 파동, 빛의 속도, 산란, 굴절, 반사, 회절, 간섭 등등.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도서라고 하는 곳에서 목차로 나와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뭐 엄청 또 어렵죠. 이거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할 사람 별로 없겠죠, 어른들한테도.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이 책 읽고 있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너뭐 엔트로피가 뭔 줄 알아? 이거 어떻게 읽으려고 어떻게 이해하려고 이러시지 않죠. 읽는단 말이죠, 애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책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는 없겠죠, 애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해해 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간접 경험들도 할 수 있겠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교육에 있어서 저희가 과연 이 학년 때 이 과학적인 지식만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면 된다라고 저희가 나아간다면 저는 과학 교육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과서 안에만 갇혀 있다면, 물론 교과서가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충분히 교과서에 대한 소화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과연 교과서 안에 3학년 학생이 3학년 교과서를 마스터하고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과학교육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중학교, 필요하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까지의 개념들을 아이들한테 가지고 와서 함께 병행해서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도서 목차에서 보셨듯이 이미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용어들, 단어들이 아이들 수준에서 쉽게 설명되어져서 만화로 표현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고 있듯이 이 교육 과정 안에서도 충분히 필요한다면은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더 알기 쉽게 애들에게 개념을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학년의 초월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교과서 안에 갇혀 있다면 과학교육은 소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학기 때 도입했던 수업 중 하나가 바로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것은 다양한 학년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토의하고 협업하고 또 과학이라는 학문에 국한되지 않고 수학이나 영어, 필요하다면 국어 등등 다양한 학문 간의 융합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또 과학적 지식을 초등학교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중고, 대학교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때 저희는 물로켓 핫소로 프로젝트라는 명 아래 아이들에게 물로켓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같이 잠깐 영상을 보시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자, 여기 물이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비커를 줄 거야. 조별로. 알겠죠? 잘 봐요.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돼. 같이 하는 거 이번에는 다 같이 하는 거야. 아니 과연 에코미tom을 2개 넣어서 그래요. 우리 거 말파비타민 2개 넣었잖아. 그래서 그런 거 같아. 2개 넣었어? 네, 이렇게 물로켓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로켓을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팀을 나눠서 발사하게 하였고, 이렇게 동기 유발을 저는 시켰고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한번 물로켓 한번 쏴보자, 그냥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아이들이 발사함으로 통해서 호기심을 먼저 유발하는 거죠. 도대체 왜 물로켓이 날아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점점 제가 개념을 확장해 나가는데,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나름대로 이 물로켓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만큼 연결시켜서 개념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학습했으면 좋겠다, 소화했으면 좋겠다, 나름의 스케치를 그려봤고,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확대를 해보자면 아이들에게 2가지를 제시했어요. 도대체 물로켓의 목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게 날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고, 또 2번째는 원리에 대한 부분, 도대체 어떠한 원리로 물로켓이 날아갈 거냐,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시를 하였고요.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주입식으로 알려준 것이 아니라 아이들 한 명당 아이패드를 도입을 하여서 스스로 검색하고 서칭하고 자신이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제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 원리 부분 있죠, 여기에서 아이들이 딱 찾아간 거죠.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찾아갔고,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질문을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럼 작용과 반작용을 누가 발견했을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고, 또 아이들이 뉴턴이라고 발견을 하는 거죠. 여기서 또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뉴턴이라는 사람이 3가지 법칙을 만들었다, 그걸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또 질문하는 거죠. 여기서 관성이란 또 뭘까, 또 가속도의 법칙에서 또 공식이 있다는데 그게 뭘까, 또 작용과 반작용이 뭘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쭉쭉쭉
블로켓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애들이 개념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지금 뭐 관성 이런 얘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올 법한 얘기도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가면서 이해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학문과 융합을 한다 했잖아요. 관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영어로도 한번 찾아보고 또 질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또 한번 찾아보고 여기 비례, 반비례 개념은 또 수학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스스로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물로켓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학습을 했고 4학년, 5학년들이 자신들이 정리했던 장면입니다. 잘 보시지 않겠지만 뭐 제가 막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아까 제가 제시했던 질문들을 따라서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봤던 또 장면들이고 또 5학년 학생들도 자신들이 사고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갔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계속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의 결과물을 잠깐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지 말고. 관성 이면체라고 걸으면 걸으려고. 관성은 이거예요. 봐봐.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관성은. 둘이라 해봐. 자, 오케이. 그지? 자, F는 M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F는 힘, 오케이? M은 질량, 오케이? A는 가속도. 맞아.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네가 쓴 거야. 난 설명했어. 뒤에 하면 위로 하고 아래 가는 거. 나는 오케이? 이걸 외우시라고요. 이거를. 그지? 그다음에 A는 가속도, 그다음에 M은 질량. 가속도가 영어로? 비례하고 질량이 영어로? 그다음에 이제 자동과 반대. 이대로 그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 명일때 자신의 운동 상태를 지속해준 성질이야. 그리고 어떤 예시자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만약에 것을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밀었을 때 여기 계속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싶은 들어가다 이셨는데 글씨 아주 깨알같군요. 김과 같은 해조류, 녹조류들에 비타민C가 들어있어서 영자 씨는 뭐 하죠? 앉아봐요. 멋있네. 좀 설명 좀 해봐요. 그거 뭐요? 네가 한 거? 이거요? 제가 가을 이제 애들 알려줄 때 아 진짜? 나 설명해줘봐 이거. 우와 기체가 대박. 기체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요 나 알려줘. 나 몰라요. F는 M이면요 원래 A를 기체가 구할 공간을 때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곱하기 돼서 얘가 나온 거예요. M 곱하기 A가 돼서 1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A를 구할 때 M은 없애줘야 돼요. M분의 1 곱하기 M분의 1을 해서 하면 M분의 M이잖아요. 그럼 이게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M분의 1을 해주고 반대편에다가 또 해줘야 돼요. 곱하기 M분의 1. 네. 그럼 정답은 M분의 F예요. 얘 자체에 F는 뭐고 A는 뭐고 M은 뭐예요? F는 힘이에요. force. 오, force. M은 mass, 질량. A는 acceleration, 가속도예요. 원리는 이 여기라는 거죠. 이 발포 비타민을 넣음으로써 기체가 생성되고 팽창이 되는 게 밑으로 계속 누른단 말이에요. 이 힘을. 아,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렇지. 근데 기체가 계속 생기고 있잖아.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녹으면서. 쌤, 그럼 이렇게 있잖아요. 어. 근데 여기가 물 채워지고 이렇게 계속 생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반쪽짜리로. 그렇죠. 근데 여기 공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공기가 생기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죠? 그럼 얘네들 위로도 누르고 있고 옆으로도 누르고 있고. 그럼요. 밑으로만 누르는 근데 거잖아요. 이제 위로 누르려고 하는데 네. C제곱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할래요? C 제곱에 그거잖아요. 네. 얘 입장에서 보면요. 네. M이 있잖아요. 네. 일단은 M을 1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M을 1로 만들어주려면요. 네. M분의 1을 곱하기 M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M분의 M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1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2에다가요. 네. 곱하기 M분의 1을 또 곱해줘야 되잖아요. 네. 한 숫자로 그러면 네. 이렇게 똑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2 곱하기 1은 M분의 2니까. 네. 뭐죠?
C 제곱의 네. 입장으로 봐서는 네. n분의 2다. 아. 근데 또 여기서 물로켓의 원리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고요. 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뉴턴이고요. 뉴턴 세 가지 법칙을 발견했는데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고 먼저 관성의 법칙은 관성은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인데 예를 들어보자면 버스가 급출발을 하면은 이제 저는 가만히 있고 버스가 같이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버스는 출발하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려고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가속도의 법칙은 F는 M이고 설명할 수 있는데 F는 그 M이니까 F는 힘이고 M은 질량, A는 가속도인데 A를 중심적으로 보면은 A는 M분의 F거든요. 그래서 A와 F의 관계는 비례고 A와 M의 관계는 반비례예요. 그래서 A와 F 그러니까 가속도와 힘의 관계는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는 그 관계고요. 그리고 A와 M의 관계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그런 대칭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예를 들어보자면 로켓으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한쪽이 힘을 가하면 다른 한쪽도 이제 반사돼서 튕겨 나오는 그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물로켓 목표를 정해봤는데 어떻게 높이 날릴까를 생각을 잘 해봤어요. 근데 저는 세 가지를 해봤는데 가하는 힘과 물로켓의 무게 그리고 주변의 환경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힘을 어느 정도 가하면 좋을 것 같냐면은 적당히 힘을 가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은 그 물로켓의 압력을 가하는 거는 발포 비타민인데 발포 비타민을 적당량 넣어주면은 이제 훨씬 더 센 힘을 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물로켓의 무게는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A와 M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환경은 주변이 이제 평평한 바닥이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넓고 주변에 이제 방해물 같은 게 없었으면은 더 높이 잘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물로켓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냐면은 페트병의 무게를 줄이거나 물을 적게 넣어서 무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에게 미칠 영향들은 이제 압력의 변화도 생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와. 네, 방금 잘 영상 보셨죠? 앞에 맨 처음 영상 보셨듯이 아이들이 제가 수업 시간 4, 5학년들이 리더들이거든요, 팀에. 그래서 3학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4, 5학년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통해서 이런 학습들을 하고 나면 3학년 아이들한테 가서 자신들이 배웠던 것을 이해한 바대로 아이들이 설명을 해주고 또 3학년 아이들에게 또 5개념이 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학년 아이들이 저한테 또 와서 선배들이 알려줬던 내용을 발표해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잘못 가르쳐준 게 있다면 또 제가 개념을 수정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아까 점심시간 보셨죠? 아이들이 이제 짬 내가지고 3학년 아이들을 짬 날 때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아까 마지막 결과물 보셨지만 아이들이 이 물로켓이라는 것을 통해서 물로켓 하나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까지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이 물로켓 하나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소화해낼 수 있고 또 사고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사진처럼 한 방울 떨어지지만 옆에 이제 파동이 쳐나가듯이 이 프로젝트 수업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익들이 바로 하나의 주제로 개념을 확장한다라는 것.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학년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고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점. 또 세 번째로는 만약에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까지의 개념들을 이런 물로켓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학습하고 스스로 찾아가서 알고 있다면 실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개념들을 만났을 때 오는 자신감이 도대체 어떨까요? 뭐 이미 초등학교 때 한 건데 그냥 단순히 선행학습의 개념이 아니라 나는 이거를 토대로 쭉 논리를 전개해서 또 사고를 확장해서 이걸 알고 있고 또 실제 배울 때 난 이미 이걸 알고 있다라고 할 때 만약에 이 활동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그냥 그때 그 개념을 배우는 거랑 지금 어떤 한 활동을 통해서 여기까지 알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이걸 내용을 배웠을 때 여기까지 다 생각나는 거죠. 이제 쭉 다시 거꾸로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이런 논리적인 부분들까지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계속 진행 중이고 아이들이 PPT까지 스스로 만들어서 전교생 앞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지금 또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 학교에서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톰쌤입니다. 저는 중학교 영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특별히 루틴을 디자인해서 아이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중학교 영어 선생이다 보니까 영작 선물 퀴즈를 준비를 했어요. 아이스 브레이킹인데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에게 나비들을 준다. 혹시 영작 가능하신가요? 저 한번 따라 하실까요? You give me butterflies. 이 과연 무슨 상황일까요? 언제 주냐면요. 당신이 말할 때. When you say. 자, 그다음 그렇게 things like that. 뜻은요. 네가 그런 말 할 때 난 너무 설레.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설렐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루틴인데요. 루틴 뜻은 딱 이거예요. 판에 박힌 일. 그래서 여러분 일과를 데일리 루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도 루틴대로 사셨구나, 습관을 따라 사셨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었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니. 여러분 이 습관이 바로 루틴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침에 나오실 때 일어나자마자 매일같이 반복하는 게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루틴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일생을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도 한 루틴이 계속 있으셨나 봐요.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산 게 아니고 그 제자들도 따라가더라라는 거죠. 우리 삶도 이 루틴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루틴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먼저 이 동영상 루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 완전 돼지우렸어요. 그 완전 돼지우리야. 화장실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솔직히. 너 변기 봤어? 그거는 뭐 아니 솔직히 방은 그 정도 돼지우리처럼 그렇게 더럽진 않아. 빨리 여기다 이렇게. 그거 일부러 내가 넣어놓으려고 그렇게 개놓은 거야. 내가 웃기는 거 봤어? 그런 거 방송 나가면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 손흥민 깨끗한 이미지로 가야 돼. 스스로 진짜 선수 생활할 때도 제 스스로한테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볼을 제대로 못 다루니까. 제가 공 잡던 내용이 너무 싫어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만큼은 나하고 정반대의 시스템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볼을 못 다루고 어떻게 축구를 하겠나.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건 기본기밖에 없다. 만약에 제가 말로만 하면 흥민이도 힘들 땐 좀 짜증이 나겠죠. 근데 제가 같이 하니까 지도 이제 뭐 힘들고 해도 아빠가 같이 따라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죠. 네, 잘 보셨죠? 이 월드 클래스인 손흥민 선수도 사실은 매우 간단한 이 루틴을, 기본기를 잡아준 루틴을 매일같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월클이 되고 나서도요, 계속 이 루틴을 유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기본기를 가지는 두 가지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등교 루틴이고요, 하나는 하교 루틴입니다. 등교하자마자 하는 것 매일같이, 그리고 하교하자마자 이제 매일같이 또 모여서 하는 것들이 이 기본기를 다져준다라는 거죠. 먼저 등교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등교 루틴은요, 영어입니다. 이 루틴 5라고 해서 영어에 아주 유명하고 제가 이렇게 좀 체험을 해봐서 좋은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기본기를 충분히 다져주고 실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어플들을 사용해서 루틴 5, 즉 5개 어플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이 5분 운동을 포함시켜서 모두 6가지잖아요. 이거를 하루는 A 코스 3개 들어가고 또 하루는 B 코스 3개 이렇게 돌아가서 아이들이 매일같이
같이 이 영어 루틴을 등교하자마자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A 코스는 스픽, 로제타 스톤, 리틀 팍스 이거 전부 시중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어플과 프로그램들입니다. 자, 그리고 B 코스는요, 스피킹 맥스 2와 5분 운동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루는 A 코스 저 세 가지를 돌고 그리고 하루는 이 B 코스 세 가지를 돌게 되어져 있죠. 먼저 A 코스 1번 이 스픽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좀 출출하고 배가 고파요. 그럼 친구한테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너 먹을 것 좀 있어? 이건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Do you have any food? 네, 이 질문의 구조는 이렇게 뭐 먹을 게 있냐고 물어보는 말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무엇이 좀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장 구조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가 있는지 물어보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이 질문을 연습하면서 시작해볼게요. 너 뭐 먹을 것 좀 있어? Do you have any food? Do you have any food? 또 해보세요. 너 뭐 먹을 것 좀 있어? Do you have any food? Nice work. 이렇게 너 뭐 있어? 라고 물어볼 땐요. Do you have any? 라고 하고 명사를 써서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돼요. 네, 잘 보셨죠? 여러분들도 들으니까는 문법이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스픽은요, 특히 스피킹 위주의 문법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가르쳐 주는데 말로 계속 따라하고 이 언어를 배우면서 스피킹을 하면서 문법을 배울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인 거죠. 다음은 A 코스 두 번째가 이 로제타 스톤입니다. 이 안에 24개 국어가 탑재되어져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이 언어를 하나씩 골라서 제2 외국어입니다. 이것은 영어가 아니고 제2 외국어를 아이들에게 계속 노출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6개월에 한 언어. 그럼 만약에 한 학기당 한 언어를 하면 이 아이가 여기서 5학기를 보냈다 그러면 5개 언어를 이 아이가 지금 계속 노출되어서 매일마다 연습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개 국어 탑재된 것 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你好. 你好. 네, 중국어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번 이제 아이들이 이 중국어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건 이제 A 코스 세 번째 리틀 팍스입니다. 그래서 영어 애니메이션인데요, 흘려듣기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영어로 계속 소리를 듣고 아 이게 어떤 장면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마다 단계가 다 있어요. 1단계부터 9단계가 있는데 매 단계마다 60편씩, 한 스토리마다 50몇 편씩 계속 스토리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Sam and Lucky, Episode 1, The Perfect Pet. Mom, Dad, can I get a pet? Well, Sam. I don't know. Please, I'm 6 now. I'm old enough. 네, 이거는 이제 흘려듣기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B 코스입니다. B 코스 1번이 스피킹 맥스입니다. 근데 스피킹 맥스는요, 스픽하고 좀 다르게, 물론 스픽도 스피킹을 연습시켜 주는 거지만 아까는 스피킹 위주의 문법이었다면 이거는 표현 위주로 정말 우리가 일상에 생활하는 표현들을 매일마다 가르쳐 주는 거죠. Study. English. English. Math. Math. Science. Science.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매일마다 이렇게 요 코스를 하루 분량을 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다음 B 코스 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2화예요. 유명 원서 오디오북인데 이건 집중 듣기, 즉 글자랑 소리랑 같이 매칭 시켜가면서 훈련하는 거죠. Chapter 1. The Munchkins. Small gray house in Kansas with her Uncle Henry and Em and little dog, Toto. 저희 지금 글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문장이 다 나와 있어서 글자랑 소리랑 이렇게 맞추는 훈련입니다. Cyclones are very strong winds. 네, 유명 원서들이 엄청난 분량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매일같이 One day Uncle Henry looks at the 저렇게 gray sky. 소리랑 글자랑 유명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자, 5, 4, 3. 아이들이 이렇게 이걸 보고 매일같이 따라하는 거죠. 소처럼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계속 따라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네. 알았어. 네, 이거는 아이들의 학습 체력,
즉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학습을 오랫동안 하려면 체력이 밑바탕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체력도 키우고 그다음 수업 들어가기 전에 수업 활력도 좀 찾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한 가지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22가지를 세팅해놔서 요일마다 한 4-5가지 정도 골라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학교 루틴입니다. 학교 루틴은 수학이겠죠. 기본적인 이 수학 연산, 재미없게 하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즉 꾸준히 하게 만드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바로 PR 매칭인데 요 둘 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른쪽 거 여러분 왼쪽 거 보이시죠? 자, 저거 이제 풀었다, 손만 이렇게. 여러분 오른쪽 거 한번 풀어보시죠. 풀었다 하면 손 들면 시간차가 좀 나시죠 이제? 그럼 이거는 몇 권이죠? 네, 12권이죠. 이 수학 연산과 수학 문제의 차이점이죠. 저희가 이제 수학 연산을 계속 반복시키겠다 했잖아요. 2 곱하기 6은 12.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손들 때는 뭐 거의 탁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수학 문제로 넘어오면 손 속도 드는 속도가 서로 좀 갭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수학 연산이 안 되면 수학 문제가 풀릴까요? 네, 안 풀리겠죠. 근데 수학 연산은 되는데 수학 문제로 들어오면은 못 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수학 연산이 안 되는 건요, 말 그대로 연산 연습이 안 돼서 안 되는 겁니다. 속도가 안 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수학 연산은 되는데 수학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는요, 이걸 보고 문해력 격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해력이 뭐냐면요, 문장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선 됐는데 이 똑같은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선 또 왜 안 됐을까요? 이 문제를 읽으면서 이 문제에서 수학 연산을 뽑아내야 되는데 저걸 못 뽑아낸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안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연산이 돼도 여기서 안 되는 거는 문해력 문제. 자, 연산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죠? 연산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수학 문제가 안 풀리면 문해력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죠? 일단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아이들이 손에 잡고 푸는 이 수학 연산이죠. 저 양옆으로 초등 5학년인데요. 아이들이 실제로 푸는 연산지들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모르고 문제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풀리겠죠. 그래서 수학 연산을 먼저 강조를 열심히 풀어서 양쪽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매일마다 풀게 되어지니까 이것을 이제 해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초등 2학년 실제 연산이 왼쪽이에요. 왼쪽에 저렇게 시계 몇 분, 몇 시 몇 분 하는 것도 전부 연산으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매일같이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매일같이 랜덤으로 문제를 풀리기 때문에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페이서용 답지인데 여러분들 이게 5학년에 실제로 마른 목골 넓이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페이서들은 이제 이런 답지들을 가지고 채점도 해주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학은 장거리 달리기라고 할 때, 그런데 어떻게 매일같이 이걸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이것을 이 PR 매칭이라는 것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PR 매칭이 뭐냐면요, 페이서의 P 그리고 러너의 R 합쳐서 이들을 1대1 또는 1대2로 매칭을 시켜서 아이들을 수학 장거리 달리기를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서라는 것은 이 페이스메이커를 한 단어로 줄여서 이렇게 페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둘이서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중에 선수는 한 명이라는 거. 여러분들 마라톤 경기를 보시면 그때 전부 선수들만 뛴다고 생각하시죠? 항상 고용한 옆에 페이스메이커가 같이 뛴다라는 거예요. 왼쪽에는 이쪽에 저쪽에 있는 그 선수고 저쪽 오른쪽이 페이스메이커. 그래서 시간도 재주고 그 사람 페이스도 유지하고 하고 혼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이 이렇게 띄워준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페이서라고 부르고, 선두 또는 특정 선수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도우미 선수, 이렇게 매칭을 시켜요. 1대1로 실질적으로 페이서와 러너를 저렇게 매칭을 시켜서 수학 달리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페이서는 고학년이고요, 그 다음에 러너는 저학년. 그래서 고학년 한 명과 저학년 한 명을 1대1로 매칭시켜서 저학년은 그냥 자기 문제, 매일마다 주어진 문제를 풀면 되고요, 그 옆에 고학년이 같이 앉아서 자기도 자기 문제 풀면 옆에 있는 러너 걸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고학년 페이서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선생님이 이 고학년 페이서의 페이서 오브 페이서가 돼서 도와주는 거죠. 자기가 페이서인 고학년들은 자기가 모르겠으면 스행님 선생님이 막 달려가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학교 매칭의 예가 이렇습니다. 저기 중간에는 이제 페이서 8번이거든요. 8번은 초등 5학년, 여기 러너 8번은 초등 3학년, 적어도 2학년 차이를 냈죠. 그래서 옆에서 모르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페이스의 페이서는 선생님들도 같이 들어가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인데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매일같이 아이들이 1대1 상황을 과연 매일같이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학생들은 많은데 어떻게 1대1 상황을 다 만들어줄까라고 할 때 이 루틴을 성공시키는 열쇠가 바로 우르르죠. 자, 이 우르르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한꺼번에 움직이거나 한 곳에 몰리는 모양, 이게 우르르인데, 우리는 매일마다 수학 루틴 때 어떻게 간다고요? 집에서 4를 빼면 몇이에요? 10에서 4 빼면 4예요? 6이죠. 6에서 1을 더하면 몇이에요? 7이죠. 7에서 3 빼면 몇이에요? 4죠. 도와주세요. 오케이, got it. 여기로 갈게요. 네, 아까 손흥민 아버지가 그 아들 가르치는 방식 보셨죠? 아들이랑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보고 먼저 너희들 그냥 하라 라고 하면서 던져놓으면 아이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이 때는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우르르 몰려가서 아이들이 계속 꾸준히 잘할 수 있도록 저기에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다 투입돼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이 도와주고 할 수 있도록 해결해주는 시스템을 가졌다. 여러분,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 못할까요? 근데 저렇게 되면 포기를 못한다라는 거죠. 없습니다. 누구실까요? 근데 이게 또 있어서 제가 좀 한쪽 받으셨으니까 이쪽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 수학 다 보셨잖아요.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건데, 그러면 왜 루틴을 만들고 또 디자인하고 이것을 이끌어가게 됐을까요? 이제 I get butterflies, 제가 이제 설렌다라는 거죠. 국내 탑 고등학교 진학 성공을 지나서 그 진학한 학교에서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실력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 기초를 다져주는 루틴이 라는 거죠. 그럼 제가 그렇게 나이 들어는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첫째가 지금 벌써 대학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국내 탑 고등학교를 한번 보내봤단 말입니다. 보낼 때는 아주 수월하게 잘 진학을 했어요. 어느 학교인지는 맞추시면 진학에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가서 못 버티는 학생들이 많더라. 근데 우리 아이도 충분히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렇게 발목 잡혔어요. 하나가 뭐냐면요, 수학에서 그 학교에 이제 뭐 가우스 6대 제자인가 와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데 수학을 너무 어렵게 낸다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어머니들이 막 항의하고 막 그 정도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때 절대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점수들을 막 받는 거예요. 막 50점, 60점, 뭐 미분, 적분 배우는데 우리 아이는 거의 그렇게까지는 안 해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루틴 짤 때는 여기서 충분히 수학 격차가 나잖아요. 근데 이 루틴을 돌리면은 이 연산 격차를 이렇게 점점 따라 올라온단 말입니다. 자기 학년만큼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치솟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많이 하고 하는데도 얘는 성적이 안 올라요. 그 이상을 못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본만 잘 잡아놓으면 아이는 여기서 치솟아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간을 벌어서 충분히 이 중학교에서도 미분적분까지 충분히 해서 아이들을 가서도 고생 안 하게, 가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영어도 발목이 하나 잡혔어요. 그 영어 원서를 계속 읽었기 때문에 읽고 이해하고 또 듣는 것까지는 무리가 없었어요. 근데 어디서 무리가 생겼을까요? 그 영어로 디베이트를 하잖아요.
가서 영어로 토론을 하는데 얘가 이제 여기서 말을 많이 안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도 문제가 없고 또 읽고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데는 따로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얘는 가서 영어를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말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는 이런 실수하지 말자. 아이들이 좋은 탑 고등학교에 진학하고도 거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중학교에서 미리 이렇게 루틴을 돌려주면 아이들 기초를 튼튼히 하게 해서 말하기와 그리고 뭐 미분 척분 이런 데까지 가서도 전혀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루틴이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디자인할 때는요, 거기까지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탑 고등학교를 지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고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까지 디자인을 했다. 어떻습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그래서 I got butterflies when I meet you. 자, 저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 in my stomach 하면 제 뱃속에서 나비가 막 날아다닌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만날 때 굉장히 설렜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저 루틴 발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들의 발표에 이어서 학생 대표 한 명과 그리고 학부모 대표 한 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대표 5학년 홍영은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하담 기독학교에 다니고 있는 5학년 홍영은입니다. 오늘은 우리 글로벌 하담 기독학교에 대해 잠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글로벌 하담 기독학교는 일반 학교와는 여러 부분에서 많이 다릅니다. 저희 글로벌 하담 기독학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을 글로벌 리더들로 자라도록 세워주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많이 다릅니다. 항상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시고 학생들이 더 좋은 길로 가도록 최선을 다해 이끌어 주십니다. 일반 학교와는 다르게 서먹하지 않고 항상 웃어주시고 친근하고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친구 같은 선생님들이십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는 사랑 많은 선생님들이십니다. 선생님들이 좋으시니 학교 생활이 밝아지고 재미있어졌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다른 학교에 비해 다소 적은 숫자지만 오히려 그 점이 더 좋은 점이 되어주었습니다.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웃고 친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스트레스였다면 글로벌 하담 기독학교에선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어느새 모두와 친해져 적응되어 있을 겁니다. 수업도 마찬가지로 학업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도 놀이처럼 재미있게 여러 게임과 개인 학습을 통해서 훨씬 더 재미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글로벌 하담 기독학교는 정말 행복했고 항상 웃을 수 있었던 학교입니다. 이 학교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저와 같은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어머니 대표 4학년 최가은 어머니 전은수 집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하담 기독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최가은 학생의 엄마 전은숙입니다. 입학 설명회에 오신 부모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학교에 먼저 자녀를 보낸 엄마로서 우리 입학을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의 학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1년 3월 2일에 계획교 이후 지금까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글로벌 하담 기독학교를 이 땅 위에 세우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안에 있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과 공부하며 아이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사랑과 실력을 갖추고 또 섬김과 배려를 훈련하게 하는 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곳에 아이를 보낼 수 있고 또 기독학교의 부모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런 모든 것들에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딸은 뜬금없이 가끔씩 학교에 보내줄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이런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이 너무 좋다는 말을 하면서 행복해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면 우리 딸의 감사는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잘 다니고 있는 학교를 또 그만두고 매달 교육비를 내고 기독학교를 다닌다고 하니 신앙이 없는 아빠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환영할 리가 없었죠. 그런 사정이 있기에 우리 딸의 감사는 허락한 아빠에게 감사, 이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럼 우리 가원이가 왜 그렇게 가끔씩 그런 감사를 불쑥 말하는지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냥 다 좋아. 선생님도 좋고 맘따국 시간도 좋고 Y 시간도 좋고 심시간, 태권도 시간 다 좋아 엄마. 저는 이렇게 말하는 가원이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잠깐이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이
아이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살짝 들여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모님이 보지 못한 하담 학교에서의 아이들이 지내는 모습,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발견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라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어떤 얘기를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 사건이라고 좀 말하고 싶은데요.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부모님 톡에 올려주신 영상입니다. 각 학급에 들어가면 입구에 작은 진열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우리 여기에 뭘 할까?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아이들이 각자 집에서 책을 한 권씩 가져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눠 보고 바꿔보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다른 동생들이나 형들도 와서 오빠들도 와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는 사건이 됐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책을 빌려가고 또 반납하고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쉬는 시간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간 이 도서관이 진행된 걸로 알거든요. 아이들이 쉬는 화장실도 갈 시간도 없고 나 뭐 좀 하고 싶은데 이제 계속 책을 빌리러 오는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규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4학년 아이들 반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수칙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거를 아이들 스스로 꾸미고 만들고 그거를 다른 반에 가서 다른 학년에 가서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도서관도 선생님께서 그러면 너네 너무 피곤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실천해요. 일찍이 불편해요. 방해돼요. 학교 하면 일주일 퇴장. 2번 1m 거리두기를 해주세요. 코로나니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책을 뜯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책이 아파해요. 책을 뜯으면 2주 들어가는 금지. 4번 쉬는 시간 2분 전에 알아서 나가주세요. 알아서 안 나가면 일주일 책을 못 빌려요. 책도 못 봐요. 그러니 규칙을 잘 지켜주세요. 5번 도서관만 이용해요. 반은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그 대신 필요한 물건이 필요할 때는 들어오기 허락. 들어오려면 도서관 관리자 4학년에게 허락을 제발 맡아주세요. 제발 시작. 도서관 규칙을 잘 지켜주세요. 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 스스로가 나는 빌려주는 사람, 나는 책을 정리하는 사람, 나는 라벨을 만드는 사람, 아이들 스스로 정하고 규칙을 만들고 그렇게 나갔던 행동의 첫 시작이었거든요. 이게 제 기억에는 3월, 4월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 사건으로 우리 틀에 짜여진 공부가 아닌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해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요. 교무실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일반 학교에서는 교무실에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교무실이 너무나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도서관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질문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께 꼭 전달할 사항이 있다거나 용건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용건을 만들어서 옵니다. 질문을 만들어서 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의 즐거움을 교무실에서 아이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질문으로 쉴 틈 없는 선생님, 아까도 보셨지만 점심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등교시간, 순회 미션하는 그 시간에도 언제나 항상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선생님들 언제 쉬시는지 너무 걱정이 될 지경입니다. 진짜 교무실 사건은 저는 일반 학교에서는 정말 다가가기 어렵고 불편한 선생님이 아닌 내 얘기를 들어주고 또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친숙한 선생님을 우리 아이들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극한체험 아까 과학 용어 많이 보셨죠? 저희 딸이 지금 4학년이고 오빠가 중2인데요. 오빠랑 대화가 됩니다. 아까 F는 MA, 리플렉션 많이 하셨잖아요. 차에서도 전기장, 자기장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엄마 좀 해봐. 그러면 저 영어 잘 모르니까 전기장 이렇게 영어로 하고 하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이 쟤 몇 학년인데 그런 용어로 쓰냐고 이렇게 놀라세요. 이제 그런 사건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원이와 전북대 앞을 지나게 됐는데요. 때마침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공연이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서 앞에 나와서 뭐 가위바위보 게임하고 참참참 게임을 하는데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제가 왜 저래 정말 그랬는데 너무나 적극적인 모습으로 참여하는 딸을 보고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저 이렇게 가고 있는
있는데 가온이가 안 와요. 어머, 얘 어디 갔지? 그런데 외국인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영어 하시는 거 다 보셨죠? 무슨 얘기 하는지 저 잘 못 알아듣겠지만 외국인이 그러더라고요. 너 영어 진짜 잘한다. 해석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담학교를 생각하게 하셨었어요. 그렇지, 우리 하담학교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학교에서의 학습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담 친구들은 배워서 남주자는 마음으로 발표 수업이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잘하지 않아도 되고 틀려도 됩니다. 아이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게 하십니다. 수학이든 영어든 과학이든 어떤 과목이든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내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또 설명하게 하시고 발표하게 합니다. 이런 일련의 습관들이 어느덧 주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만으로도 좀 충분했었는데 우리 둘째가 축구를 하는데 축구 학교에서 장기자랑이 있었어요. 남자들만 30명이 넘는 그곳에서 장기자랑 저요. 우리 가온이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남자들만 있는 그곳에서 가온이가 용감하게 정말 제가 왜 저래? 1등 했습니다. 네. 그 용기에 그 자신감에 감독님 코치님이 정말 난리가 나셨습니다. 그 1등한 상품으로 가온이가 그 다음날 부모님들 감독님 코치님들 음료수 다 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주위에 부모님이 많이 계셨었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 딸을 너무 칭찬하면서 본인들의 자녀들도 가온이처럼 당당하고 도전하고 자신감 있는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셨어요. 이때가 기회죠. 하담학교 자랑했습니다. 가온이 원래 저런 아이 아니에요. 가온이 정말 수줍음 많이 타고 부끄러움 많이 타는 친구인데 학교에서 발표 수업이 이렇게 쌓여서 어느 순간 너무도 당연하고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온이를 통해서 또 하담학교를 자랑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비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은 부모와 아이와 교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를 안아주며 축복 기도도 하고 아이와 함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가 또 나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가 한마음 되어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비전 예배가 끝나면 주제에 맞게 매달마다 주어지는 미션이 있는데 어느 달은 가원이가 금요철야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기도하기, 오빠가 화내도 참기, 다른 4가지 있었습니다. 오빠가 화내도 참기 50% 성공했습니다. 현실적이죠? 네, 금요철야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기도하기 100% 성공했습니다. 가원이가 계획하고 실천한 9월 이후로 가원이는 금요일마다 저를 이끕니다. 우리 중학생 또 우리 축구하는 친구 둘째가 귀가가 늦습니다. 어제도 9시가 넘어서 왔기 때문에 늦은 귀가 시간에 밥 차려놓고 너무 늦었기 때문에 또 갈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가원이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늦어도 무조건 갑니다. 가원이가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 덕분에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예배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철야에 와서 기도하는 아이들 종종 보셨나요? 우리 하담 기도학교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아이들이다 보니까 놀고 돌아다니지만 10시 30분쯤 되면 본당으로 하나둘 모여들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유아실에 모여서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도 하고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각자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 것 같아. 엄마, 하나님이 날 만져주시는 것 같았어. 엄마, 과학동아리 면접이 있는데 나 하나님께 기도할래. 또 이번 주에는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에 아픈 친구가 있어서 엄마, 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모습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담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이와 함께 성장해가는 엄마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감동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창조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창조질서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에 숨겨진 부화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취하는 사람만이 보물을 얻듯이 이 창조질서 안에도 숨겨진 부화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하담 기도학교에 다니게 되면 꼭 창조질서에서 많은 보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숙제가 있었냐면요. 엄마 또는 아빠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사인을 받으세요. 엄마는 또는 아빠는 네가 내 아이라서 진짜 행복해, 사랑한다.
이걸 직접 엄마나 아빠가 말하고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읽어줬죠. 근데 가원이가 엄마 진짜야? 한 번만 다시 해줘. 너무 좋다. 그래서 가원아, 네가 내 아이라서 진짜 행복해. 사랑한다. 다시 말해줬습니다. 당연히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일상에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고 시간이 없어서 다 알겠지. 말하려니까 너무 또 쑥스럽고, 그래서 미뤄뒀던 그 말을 하나님은 숙제를 통해서라도 입술로 말하게 하셨고, 너무 감동이라며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한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돕니다. 저뿐 아니라 숙제를 한 부모님들은 많이 울컥하셨을 것 같습니다. 창조질서 숙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넌 어쩜 그렇게 하는 짓마다 예쁠 수가 있니? 엄마는 너를 보면 우와, 어떻게 이렇게 보물이 태어났네 하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행복해. 어떠세요? 충분하지 않나요? 아이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발자씩 나아가고 있고, 자신이 사랑받고 있고 존귀한 죄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확신하고, 학교를 통해서 가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이 학교,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성경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잉태전부터 예비하셨고 계획하셨고 나를 통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부모인 나는 그분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잠시 아이를 맡아 기르는 청재기입니다. 내 아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낳아서 기르는 동안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았기 때문에 내 아이 눈빛만 봐도 다 안다고, 엄마인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착각 속에 아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매 순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제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의 허락을 받는 것도 1년이 걸렸고, 보내기로 결정된 기쁨도 잠시 공사가 늦어져서 3월을 교회 건물에서 개교해야 했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면서 매달 59만 원의 교육비를 내야 하는 현실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새 길을 가며 개척하고 감당해야 하는, 그래야 되는데 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가원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가원이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계획과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생각으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내 아이를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이로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입학 안내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학교를 어떻게 입학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안학교 특성상 저희가 교육부에서 따로 예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교를 설립해 주신 세수만교회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감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달 부담하는 비용도 공교육에 비해서 사실 적지 않습니다. 많은 금액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장학 혜택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이러한 부담을 학교는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세수만교회 장학금, 그리고 한 명이 아닌 2명 이상의 자녀를 보냈을 때의 장학금, 그리고 선교사 목회자 장학금, 기타 여러 장학금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학교에서 또 간절히 원하지만 만약에 재정이 문제라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것은 당신들 문제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해서가 아니라 학교가 함께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며 함께 상의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발전기금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모든 기독학교가 특히 다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서는 발전기금과 예치금 형태의 학교 안정화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 끝에 저희 지역사회의 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발전기금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500만 원이고요. 세수만교회 성도님들에게는 400만 원의 장학 발전기금으로 진행을 합니다. 1년 동안 진행해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걸 저희가 알고 분납이 가능하도록 함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발전기금에 대해서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 안정화 기금으로서 사용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오면 12년 동안 이 학교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각종 장학금과 또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저희가 모여진 금액 가운데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 200만 원의 금액을 필요하다면 그중에 얼마의 금액을 또 학교가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 그리고 대회를 통한 시상금 이런 모든 부분들을 포함을 한다면 1년에 약 40만 원 계산을 산술적으로 해본다면 말입니다. 40만 원의 금액을 돌려받으면 결국 12년 동안 여러분들이 내셨던 500만 원은 돌려받는 것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1년에 40만 원 이상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돈으로 500만 원을 내야 되는 것이 부담이 아닐 수는 없겠습니다만 학교 생활하면서 학생들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비 역시 59만 원이라는 비용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아깝다고 말할 수는 없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8시 30분부터 5시까지 일반 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 프로그램을 영수 국가사 기본 과목 플러스 예체능 과목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도 최고의 강사진들이죠. 지금 예체능 교육 같은 경우에도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들로 저희가 다 모셔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담임 선생님들도 역시 교원 자격증 소유하신 분 혹은 대학원 이상 자격을 획득하신 분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시도할 수 없는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요즘 학원비가 뭐 2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세 과목 하면 6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장학금 혜택을 받고 또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면 그 비용을 또 산술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죠.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전집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도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에 간증해 주셨던 분의 어머님의 간증이 저는 지금도 또렷이 생각나는데요. 놀랍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저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을 합니다. 안 된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선택한 이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는 선택이 되도록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대학 때 선교활동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학 때 CCC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비전 트립 여행을 가는데 보통 금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때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무도 처음부터 그 돈을 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도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일일차집 같은 것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는 다 갈 수 있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문제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면 저나 교장 선생님이나 이사장님을 붙들고 사정을 하십시오. 그것도 방법입니다. 나는 너무 보내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학교는 그것은 당신들 문제니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하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그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모님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고민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문을 두드린다면 반드시 진학의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민이 대학의 진학에 대한 부분이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교육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과 연계 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는데 어려움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제 딸도 여기에 다니고 있는 한 저희 학생들이 남의 학생이 아니라 저희 자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진로와 진학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길들도 계속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내 대학 중에서도 기독교 인재 전형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화여대나 연세대, 명지대, 숭실대와 같은 좋은 기독대학들과 함께 연합해서 기독 인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루트들, 전형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미 한동대에서는 기독대학 학교 전형이 70명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강원도의 한 학교는 그중에 10%의 학생이 무조건 그 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MOU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루트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국내에 있는 기독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길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대한교육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대한학교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한학교법이 더욱더 아름답게 발전해 나가면서 재정적인 지원이나 또한 검정고시를 보지 않고 학력을 인정받아 학교를 갈 수 있는 길도 반드시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검정고시로 대학을 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괜찮을까라는 부분이죠. 여러분도 이미 뉴스를 통해 경험하셨겠지만 일부 강남의 8학군에서는 그 내신 성적을 위해서
오히려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여러분들이 보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검정고시에서 만점을 받으면 수능 내신 등급을 2등급 혹은 3등급 대학에 따라 다릅니다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수준이 높아서 내신 성적 수준이 낮은 학생들, 예를 들어 4등급,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오히려 검정고시를 보는 것이 입시에 들어가는 더 좋은 방법으로 지금 이미 강남 8학군에서는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안학교 숫자가 5년마다 2배씩 급증하고 있는 즈음에 대안학교 교육법이 통과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정부를 통해 또 교육기관에 이슈가 돼서 우리가 건의하고 발전시켜 나갔을 때 분명히 저희 자녀들이 대학에 가는 시점에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어서 검정고시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시점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학생들이 가는 루트를 통한 그 부분도 저희가 함께 개발해 나가고, 그다음에 일반 공교육에서는 갈 수 없는 기존 대안학교 전형을 또한 저희가 계속 만들어 나가고, 그다음에 일반 공교육에서는 갈 수 없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해외에 유수한 미국이든 영국의 좋은 대학들과 함께 MOU를 맺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을 계속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학생들의 진로와 또 적성과 또 성향에 맞는 입시를 꾸준하게 인도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공교육에서 선생님 한 분이 1년 동안 보고 그 다음엔 다른 선생님이 보는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소수 정예의 학생들을 선생님들께서 꾸준히 관찰하고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과연 어떤 분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학교와 가정이 별개가 아니라 함께 한 학생의 인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로 저희는 계속해서 자녀들을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학 진학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시고, 저희 교장 선생님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 제외하고 실력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바라건대 글로벌 하담 기독학교 학생 가운데 반드시 노벨상을 탈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의 실력을 가진, 탁월한 실력을 갖춘 학생들로 길러나가는 것이 우리 학교의 목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는 올 1년을 지켜보면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뒷일은 알 수 없죠. 약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지금까지 해온 모습을 볼 때 저는 확신 있게 반드시 우리 글로벌 하담 기독학교의 출신 가운데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들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중에 대통령이 한 명 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도영이가 꿈꾸는 바대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입학 절차에 대해 마지막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원서를 접수받고요. 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타이핑이 편하시면 타이핑하셔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입학 요강에 제 메일 주소 모든 것들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가 12월 23일 목요일이 되겠고요. 면접은 12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이 되고 개인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30일 목요일이 되겠고요. 합격자 등록은 31일부터 1월 7일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1월 10일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접수하신 모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나눠드린 봉투 안에 입학 전형이, 입학 요강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충분하게 모든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관계로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을 수는 없고요. 꼭 필요한 질문을 이 시간에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이 완벽했기 때문에 질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때 잠시 후에 학교 투어 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은 5층 어학실로 오시면 거기 모든 선생님들이 다 대기하고 여러분들의 질문과 또 어려움에 대해서 들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고요. 또 입학 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대기하겠습니다.